갑질. 방금 손가락질하기 갑질이에요. 갑이 너무 지나친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갑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갑질. 그게 영어로도 있어요. 갑질 영어로요? 갑질을 영어로요? 파워 트리핑이라고 있어요. 파워 트리핑. 트리핑. 파워 트리핑이 뭐냐면 쩔어 있다는 말이야. 약에 쩔어 있다. 뭐 술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권력에 완전히 쩔어 있다는 말로 아주 나쁜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진짜 뭐 중범죄 취급을 해요. 범죄로 취급하면 범죄. 그렇지, 범죄로 취급. 우리나라 좀 애매해요, 그런데. 범죄자들이 진짜 많네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없어져야죠. 네. 그렇죠? 또 우리나라 또 뭐 특별한 게 있어요. 화를 억누르고 있다고 해서 나오는 거 있죠. 화병. 화병 있죠. 화병,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 근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화병 HAABUNG 이렇게 진짜 화병? 병. 그리고 옥스퍼드 사전에는요. 네. 재벌 재벌도 CHA 이렇게 재벌 우리 재벌 한국만 있는 거예요. 재벌은 한국만 네, 있는 거예요. 갑질도 GAP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돼 있는 플레인 갑 이런 것도 있다고. 이거 뭐 자랑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갑질. 거예요? 한 거죠. 안타까워요. 네. 그냥 갑질 이렇게도 또 한국말로 나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갑질이 많다는 거죠. 뭐 문화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그래서 갑질 공화국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부끄러운 단어예요. 네. 갑질을 정말 많이 해서 갑질 공화국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 실태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갑질 공화국 대한민국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사람을 거의 재기불능 상태로 그냥 짓밟아 놓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고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해서 태움이라고 하거든요. 야, 너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막 소리를 크게 지르세요, 항상. 너네 엄마가 너 이렇게 일하는 거 아시니? 물티슈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쓰는데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새 거를 하나 올려놨었대요. 6년차 사람이 오더니 하나를 집어서 들더니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왜 이거 여기 2개 올라와 있냐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주워 올렸는데 다시 집어 던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집어 던지고 되게 그 과정에서 되게 뭔가 사람이 비참해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지? 제 친구를 차트를 던지거나 머리를 손으로 치거나 그리고 뭐 이런 행위가 있어서 수원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방치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소문이 나서 간호사 다른 동료들이 너 고자질 했다며 이기적이다. 니랑 일하는 우리는 생각 안 하냐. 나 같으면 그만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격 모독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도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출근하다가 그냥 차에 치이면 전치 한 8주 나오면은 한 2달은 쉴 수 있겠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냥 묵살되는 걸 보면서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저 상황이 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휴. 태움이라 그랬죠? 네. 와, 그렇죠? 영원히 뭐 제가 되도록 태운다. 그러니까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한테 갑질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그 비단 특정 지역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그렇습니다. 다 이 태움 문화가 있고 군대 군기 문화보다 세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간호사들이 이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이직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인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신입 간호사 이직률이 거의 한 34%, 35% 되거든요. 와, 이게 신입. 대부분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태움 문화나 아주 혹독한 교육 과정들에서 받는 상처를 견디지 못해서 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누웠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야단 맞았던 거, 모욕감 느꼈던 것들이 막 떠올라서 불면증 생겨서 수면정 처방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웬일이야. 그게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뭐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담하면서. 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출근 안 해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피할 수 있겠지. 자기가 다쳐서까지도. 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안 가면 너가 약해서, 너가 못나서 회사 안 나갔다 이렇게 되지만 네. 내가 교통사고 당하면 피할 수 있으니까. 네, 저희 그 직장갑질 119에도 사실 관련된 제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일 똑바로 안 하냐, 뭐 이런 뭐 폭언부터 인격 해서 모독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왜 하라는 대로 안 하냐, 뭐 취업 횟수도 없고 이런 말들을 수시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근무 시간 외에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시험을 보게 하고 남아서 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정말 혹사당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임신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맞아. 임신도 순번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간호사예요. 제 절친이 간호사인데
그 친구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오늘 주제가 이거다. 혹시 힘든 게 있었냐라고 하니까 임신을 해서 거의 한 5개월, 6개월 된 친구가 있었대요. 동료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일을 하던 도중에 그 헛구역질을 입덧을 했대요. 그래서 오옥 했는데 그 상사가 확 째려보더니 너 따라와. 너 환자들 앞에서 헛구역질 하지 마. 꼴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만삭이 돼서 아기가 나올 때까지 헛구역질을 꾹꾹 참았대요. 꾹꾹 참고 집에 가서 헛구역질을 한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아기가, 배에 있던 아기가 발길질을, 헛구역질을 참는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집에 가서 퇴근하면 그제서 발길질을 하는데 애기도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갑질이 있대요. 출산 이후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도 적응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또 복귀하는 과정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예. 유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김병수 원장도 교통사고 얘기했지만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 계단에서 굴러버리고 싶다고. 그래서 다치면 병원에 안 나갈 테니까. 그 정도로 고통을 받는데 그 괴롭히는 간호사들은 밑에 그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세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구타할 때 고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타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신입들이 항의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태움을 당하는 간호사는 이제 지금 배움의 과정이 있는 간호사고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간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앞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능력 없는 간호사, 불성실한 간호사, 이기적인 간호사로 계속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그게 지금 당장 참는 것보다 이후의 평가가 훨씬 더 본인한테 불이익한 것을 아는 거죠. 드라마에서 예전에 나 이 회사 때려치고 딴 데 가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 상사가 너 딴 데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너 딴 데 다 소문낼 거야. 이렇게 되면 똑같은 그런 일이 사실 취업방해라고 하면은 그거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소문내고 있다라는 것, 취업을 방해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취업방해를 두려워해서 사실 말을 더 못하게 되는 일이 많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병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VCR 하나를 보니까 이 간호사들이 걸그룹 복장을 하고 막 장기자랑을 하거든요. 자, 화면 한번 보죠. 이거 거의 무슨 이거는 정말 이거 원더우먼 복장 아니에요? 복장이 좀 그렇네. 네, 많이 그런데요. 스포츠 경기에서 이렇게 하나. 네, 스포츠 경기에서 이야, 이거는 연예인들도 걸그룹들도 이 정도는 아니고. 저희 그 직장갑질 119에서 오픈 카톡방이라고 해서 익명으로 누구나 들어와서 제보를 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제가 이 제보 현장에 바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픈 카톡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장기자랑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뭐뭐의 밤에 맞춰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동원된다라고 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올렸고요. 그 밑에 공교롭게도 같이 근무하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익명의 간호사가 맞다 여기 우리 병원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연습을 할 때는 피임약 먹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에 지장이 될까 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 간호사님. 간호사분들이 거의 90% 이상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선정성을 이용해가지고 아까처럼 헐벗게 시킨다면 맞아요.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참고로 이 행사는 환자들 있는 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끼리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환자들 다 모여있는 앞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 예, 앞에서. 그렇죠. 행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느끼는 수치심이라는 건 너무 수치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병수 원장님. 이런 것들을 당하고 나면 뭐 간호사나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당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충격이 아주 큽니까? 그렇죠. 네. 심각한 상태로 갑니까?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치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주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잘 동화되지 못하고 내가 잘 하지 못하는구나. 또 비난을 계속 받다 보면 내가 뭔가 모자란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당하는 게 아닌가 하고 개인화하는 경향으로 이어져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뭘 해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 일이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만두고 내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 하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일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게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직장갑질 119에 들어오는 제보들 간호사 말고 다른 직업 직종도 많이 들어오죠? 너무 많아서 사실 손에 꼽기 힘들 정도인데요. 예컨대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제한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그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벌금을 낸다던가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큰 것 금지.
회사에서요? 네, 대변을 봐서는 안 된다. 참고로 여기는 공공기관이었거든요. 남의 장까지 관리를 하고 그래요. 막힐까봐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창피한 문제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진짜. 네, 화장실에서 아마 시간을 많이 많이 쓸까? 네, 그런 것 웬일이야. 같긴 해요. 자, 지금까지 직장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다음은 어디서 또 갑질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갑질공화국 대한민국은 지금 화면 보여주세요. 강간 몰카라고. 강간 몰카. 느낌 올 거예요. 저 얘기 들었는데 이게 남자 선배가 네. 같은 뭐 여자 선배를 어디 숲속이나 이런 몰래 그런 장소로 데려가요. 네네. 데려간 다음에 둘이 연기를 하는 거죠. 막 비명을 지르게 하고 때리는 소리가 들리게 하고 막 해요. 그러는 도중 어떤 남자 선배가 그 현장에 있던 여자 후배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 장소로. 그럼 그 여자 후배는 완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안 가려고 막 안 가! 뭐 이렇게 하겠죠. 갑자기 그 상태에서 사실 몰카였어요! 이런 식으로 딱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간 당할 뻔했는데 이게 몰카래. 이런 거야말로 심각한 갑질이자 성폭력 아니에요? 성폭력이네요. 예, 이게 뭐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떤 여성성, 특히 이제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끔 하는 폭력 행위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놀이를 통해서 어찌 보면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데 효과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전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성적인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마치 놀이화될 수 있다는 식의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도덕적인 경향, 도덕적인 판단들을 흐려놓게 되는 거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인간성을 서서히 망가뜨리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윤정 변호사님, 이런 거를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나요? 예, 지금 2월부터 3월까지는 어쨌든 경찰에서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단속이요? 근데 뭐 폭행이라던가 협박을 동원해서 사실 원하지 않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따져보면 지금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단호하게 처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신고를 받아서 어쨌든 처리를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2차 피해 입으면 어떡해요? 너 왕따. 맞아요. 너 이제 투명 대학교에서. 인간이다. 사실 취급해버리면 예. 대학 4년 힘들어지잖아요. 익명이 있잖아요. 예, 익명으로 신고를 하시고 어차피 피해자는 혼자만은 아닐 거예요.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해서 나의 신분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요. 지금 이제 갑질 문화를 한번 청산해보자. 그랬을 때는 이제 어느 것부터 없애야 되는지 그 원인, 이유, 그리고 없애야 되는 거 이것들을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까라문까 똥공기 문화. 나쁜 건 다 있네요. 여기. 똥도 들어가 있고, 공기도 들어가 있고. 최악이에요, 최악. 근데 어떤 식으로 공기를 잡아요? 정말 군대처럼 직장이 공기를 잡습니까? 이미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입사 시점부터가 그런 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신입사원 연수부터 왜 합숙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2주, 한 달, 길게는 뭐 몇 개월 정도 합숙을 하고요. 가장 좀 웃긴 거는 이상한 율동들을 많이 시켜요. 회사만의 구호 같은 예, 거. 구호나 뭐 이런 카드 자는 섹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시켜가지고 계속 그런 걸 시킵니다. 북한이에요? 네, 너무 웃겨요. 되게 다들 그거를 무서운 게 맹목적으로 합니다. 해요. 예, 왜냐 그렇게 하면 잠을 안 재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뭐 다른 나라는 제가 그 팟캐스트 출연하신 분 중에 약간 외국계 구글러가 있었는데 구글러는 실질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만 신입사한테 딱 받고 일과가 끝나면은 자유시간. 그래서 그 아태 지역 본사가 구글 아태 지역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네. 싱가포르에 아시아인은 다 모여가지고 끝나고 파티하고. 어머, 네. 너무 좋네요. 예, 그런 식으로 딱 돼 있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 왜 이거 하는지 아세요? 왜요? 결국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네. 충성을 다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아니고 신입사원들끼리 단결 화합 아닙니다. 회기라- 충성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회기라 시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도 신입사원들은 뭐라고 토론 못하는 게 이미 들어가자마자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압도되고 그다음에 회사 로고, 그다음에 또 주변의 그런 기대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는 본인이 사실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제성.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를 했지만 그 동의에 자발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항에 든 물고기한테 네가 왜 물 밖으로 안 나갔니? 뭐 이런 거랑 예.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조직에 들어가던 개인이 그 조직에 동화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기술도 전수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조직은 그 사회화를 넘어서 약간 쇠뇌의 기분? 쇠뇌시킨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놓는 듯한
마치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무슨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갑질 근절을 위해 청산해야 할 이것 뭘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나 때는 말이야. 맞아, 이거 뭐 항상 막 내가, 오빠가. 그렇죠. 안 그랬어. 자, 이런 사람들 많죠, 직장에서. 아, 너무 많고요. 저도 너무 많이 당했고 또 굉장히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꼰대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직장 내에서 넌 왜 의견이 없냐? 의견을 얘기해라. 그래도 우리 일을 하지. 그러면은 의견을 냅니다. 내면은 아 이거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당신이 해서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입을 아니, 닫으면. 아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직원들은 입을 닫습니다. 다 어차피 네가 마음대로 할 건데. 가장 최악의 꼰대는 이렇게 다 까고 이제 얘기 안 하고 또 피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구성원들이 낸 의견을 자기 의견처럼 얘기해요. 더 얄미워. 네. 야, 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해? 자기 공처럼.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성원들이 그 회의할 때 녹음을 해놓는다던가 아니면은 메일로 남겨놔요. 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회의록을 메일로 보냅니다. 왜냐면 나중에 딴소리하면 자기가 욕먹으니까. 욕먹으니까. 예, 예. 굉장히. 아, 예. 너무 짜증나는 유형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이름 분은 얘기해야 돼. 그 어떤 유형의 사람이 꼰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어로 나를 많이 쓰는 사람 100%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 때는 말이지도 나왔지만 나는 말이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는 뭐 이렇게 나를 주어로 쓰는 사람 100% 꼰대고요. 아까 나는 유재석 되게 많이 하셨어요. 나는 팟캐스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고마움,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식들, 고맙다는 말을 적게 하고, 당연하다는 인식을 당연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저는 예. 여기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나는 저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막 박수치고 난리 날까. 공감 능력도 거의 없으시죠? 아 그렇죠. 이게 진짜 꼰대의 특징 하나가 공감 능력이 없어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인정 안 해.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하는 대로 그냥 해. 그럼 다 돼. 늘 이렇게 말하는. 남의 말에 공감을 잘 못하세요. 이게 꼰대가 되면 전두엽에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요거 예, 실제로 인정? 권력에 도취되면 인정.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사이코패스나 전두엽 기능이 상실된 사람처럼. 아니 근데 저희는 지금 꼰대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면 돼요. 자기 기분에 따라 판단하지 왜 말고. 절 보고 내 얘기하시죠? 마음에 든다고. 내가 마음에 들어. 얘는 참 이게 마음에 들어. 이런 식의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 잘하면 일로 평가하면 되고 규칙을 따르면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 충성하냐? 나한테 기분을 맞추냐? 이걸로 자꾸 판단을 하니까 이런 군기 문화, 꼰대 문화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벌어지는 그 똥군기라는 거는 법만 제대로 지켜도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